자, 오늘 일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올해 1차 보시는 분들은 일기 때 조금 시간이 그나마 많이 남기 때문에 일기 때 여러분이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기 들어가서 1차 공부 하다 보면은 좀 척박하니까 일기 때 1차 보신 분들은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조금 좀 꾸준히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놔두세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은 오전에 서브노트로 하거든요. 서브노트가 159페이지인데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사실 하루에 나가는 페이지 수는 많이 안 돼요. 1시간에 한 5, 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요것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서브노트를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단권화 작업을 하는데, 단권화 작업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걸 제대로 읽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뭐 언제 기출됐다 이런 것들도 표시를 좀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몰랐었는데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약간 가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해 주는 게 단권화 작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연습하는 건데, 여기 최근 상개념 판례는 여기 있는 내용이죠. 물론 없는 판례도 있지만 보통 어때요? 매년 한 3년 내 판례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관계 같은 것도 조금 읽어보시고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판례에서 최근 판례를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이니까 이 부분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교시 때는 PPT 자료를 써서 판례 학습을 할 건데, 이때는 시간이 되면은 쓰기도 할 거예요. 직접 판례 쓰기도 할 거니까 시간을 좀 판례가 많으면 다 못 쓰고 중요한 판례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례 연습을 할 겁니다. 이 사례 연습은 직접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주고 직접 답안을 작성을 할 겁니다. 이 사람마다 각자의 지금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사례 연습을 한다 그래도 제대로 못 쓴 사람도 있고 조금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력이 없더라도 책을 보고 쓰더라도 일단 답안을 써보셔야 돼요. 지금 한 30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한 3, 40분 내에 답안을 써보고 바로 문제 풀이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전에는 서브노트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뭐 사실은 실력이 좀 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완전히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단권화 작업과 관련된 거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상개념 판례할 때는 내용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많고 평석도 많고요. 근데 이걸 뭐 100% 내가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판례가 최근 판례구나. 이렇게 뭐 교수님들 평석도 많이 있고 해서 요즘에 중요한 판례 하나 속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도 좀 읽어보면서 이런 사실관계 속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뭐 100% 여러분이 뭐 이 최근 상개념 판례의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알겠다 이렇게 너무 접근하시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 복습 체크리스트인데 요거는 수업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거는 제가 체크리스트를 복습 체크리스트를 나중에 드리면서 할 거고, 요거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 들으신 분들 중에 직장 다니신 분들,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 직장 다니신 분들은 다른 것보다는 다 시간이 가장 문제죠. 시간이 없는 거. 출퇴근 시간 때 요 판례를 음성으로 다운받아서 우리 지금 판례 자료 나가잖아요. PDF 파일. 요걸 음성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어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TTS 리더라고 치시면, 어플에서 요걸 치시면 이제 이 어플이 나오는데, 요게 요 그림, 요거 있죠. 요 그림 이게 두 번째 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TTS 어플을 따로 쓰신 건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요거를 다운을 받으세요. 일단은 TTS 리더에서 요 보이스 얼라우드라는 건데,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 가지고 일단은 휴대폰에 그럼 깔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은 이제 14장 15장이 나갔는데, 요게 이제 여기 동영상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은 14장 15장이 나갔죠. 장별로 나눠드리는데 요거를 일단 휴대폰에 다운을 받으세요. 이걸 이제 오늘은 14장 15장이죠. 그걸 다운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공유, 보통 여러분이 카톡에 공유를 많이 하죠. 카톡에. 이걸 열고 공유를 어디다 하냐면 여기다 바로 하시면 돼요. 여기다. 예. 카톡으로 공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파일 같은 거 카톡 공유 많이 하시죠. 그것을 여기다가 보이스 얼라우드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공유가 되거든요. 바로. 그게 가장 편해요. 쓰실 때. 이미 돼 있고 이걸 다운 받아 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공유를 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바로 떠요. 바로 들어가요. 카톡도 여러분이 공유하면은 카톡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픈 파일을 바로 열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아까 13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제목 같은 거는 큰 글씨로 나오고, 제목은 큰 글씨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건 이제 보통 글씨로 나와요. 이렇게 보통 글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거를 하면은 속도, 음성 이제 높이,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당한 정도의 속도 등을 조절하셔 가지고, 기계음이니까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출퇴근하실 때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교속 같은 거는 20 몇 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요게 지금 음성이 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휴대폰 올려가지고 2번 클릭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쭉 있다가 그냥 화면을 위로 올려가지고 2번 딱딱 클릭하면은 바로 음성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쭉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표 같은 거 나오면 필요 없으면 올려가지고 2번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출퇴근하실 때 요것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13장, 이번에는 14장, 15장이죠. 요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거를 조금 계속 들으세요. 요 화면상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음성은 계속 틀어놓고, 이걸 틀어놓고 우리가 요 파일을 그냥 보면서 해도 상관없어요. 이 음성 요거를 틀어놓고 요걸 바로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요걸 그냥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뭐 지옥철이나 자가 운전할 때는 소리만 듣잖아요. 그런 분들은 쭉 보셔가지고 자기가 여기서부터 듣겠다 하면 더블 클릭하고 운전을 하시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요거를 활용을 조금 하셔가지고
이 출퇴근 시간대 판례를 계속적으로 조금 익숙해지면 좀 빨리 돌리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속도를 천천히 해가지고 하나하나 들으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퇴근하실 때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오늘 교섭부터 해가지고 평화문까지 들어가거든요. 요게 보통은 노조법과 개별법을 비슷한 분량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페이지 수로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거의 노조법이 다 끝나거든요. 여러분이 보통은 1기까지는 평일반이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1월 달에는 평일반 운영이 노동법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시간이 1월 달에 조금 평일반 들으신 분들은 많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노조법을 좀 충실하게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노조법은 분량은 적는데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먼저 노조법부터 바로 교섭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 조금 이 노조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서브노트는 거의 주제별로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 같은 것을 잡을 때 조금 여러분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적 윤곽이 필요한 것들은 제가 PPT 자료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요거는 PPT를 이 전자칠판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냥 유인물 그냥 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PPT를 전자칠판 보셔도 되고 각자 유인물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교섭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당사자와 담당자입니다. 우리가 교섭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부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서브노트에서는 뺐거든요. 서브노트가 160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출제 가능한 주제별로만 뺐기 때문에 큰 윤곽 같은 것은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아마 보통 다른 강사님들 서브노트에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들어갈 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보통 이제 강사 입장에서 면피용으로 다 이것저것 넣다 보면 분량이 늘어나는데 저는 가감하게 빼서 그런 거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교섭의 당사자 담당자부터 배워요. 보통 보시면 교섭 방법부터 배우고요. 근데 교섭 방법은 나올기 만무하고 이 예전 단문형일 때는 이런 문제도 나왔죠. 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해 써봐라 이런 문제 나오죠. 그리고 1차 때 가끔 이런 문제 나오죠. 노동조합 대표자가 당사자다 이런 문제도 나오죠. 근데 지금은 사례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관념만 갖고 계시면 돼요. 요거를 뭐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관념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당사자는 뭐죠? 권리 의무 귀속 주체죠. 자기 이름으로 교섭을 행하고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자.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권리 의무 귀속 주체예요. 누구예요?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하고 우리는 노동조합이죠. 예. 노동조합 자체가 당사자죠. 교섭의 당사자. 근데 법내노조 말고 헌법상 단결체인 법인노조도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올해 시험 나온 게 이거죠. 요거. 올해 시험 나온 게 뭐예요?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지부 분해도 당사자가 될 수 있냐 이 문제예요. 올해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산별노조를 키우기 위해서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편입을 하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97년에 들어왔어요. 조직 형태 변경이 조문에 들어갔어요. 97년에. 그런데 들어갔는데 여전히 산별노조 하부조직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의 특징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하부조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상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이지만 그 기업별 노조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해주는 형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부조직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기업별 노조와 동일하게
독자성이 있는 똑같은 경우나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는 그러한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요게 올해 시험에 나왔죠. 자, 이렇게 당사자가 노동자비다 이렇게 했는데 요걸 어떻게 더 표현해요? 교섭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당사자, 교섭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뭐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거 배우죠. 우리 노동법 중에서도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교섭 능력이 있으면 이게 뭐요? 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똑같죠. 그리고 협약 체결 당사자가 되죠. 여기 교섭의 당사자가 되면 협약 체결 당사자가 되죠. 이론상은 아닌 게 있어요. 근데 시험과는 상관없어요. 이론상은 아닌 게 있는데 우리는 뭐요? 교섭한 사람이 체결하니까 교섭의 당사자가 협약 체결의 당사자. 교섭 능력이 있으면 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거죠. 올해 시험은 이게 나왔죠, 사실은. 근데 이것이 나왔지만 요거죠. 올해 시험은 사실 이게 나왔잖아요. 협약 체결할 수 있냐? 근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것들을 서문에 써주면 점수가 좀 올라가죠. 이런 내용을 올해 시험에 서문에다가 간단하게 써주면 여러분이 조금 점수를 더 잘 맞죠. 교수님한테 요거는 요 문제다. 요렇게. 자, 근데 여기 교섭을 해서 협약 체결이 될 수 있지만 안 됐을 때는 실력 행사로 들어가죠. 이게 쟁행이 나아갈 수 있죠. 요때는 주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주체. 대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라는 표현보다는 주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쟁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연동됩니다. 이 세 개가 연동돼요. 세 개가 연동되고 당연히 법의 노조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섭 능력, 협약 체결 능력, 쟁의 주체, 쟁의 능력 다 있다. 변시에서 요거 나왔고요. 지부분에 사실 다 나왔습니다. 이거 예전에 요거 나왔습니다. 쟁행이 주체의 정당성, 지부분해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에서 그나마 우리 시험 관련해서 요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여러분이 쟁의 주체 파트에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자, 요 틀은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두시면 되지. 이걸 쓰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단문형이 아니잖아요. 우리 현재 문제가 당사자와 담당자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잖아요. 요즘 문제는 사령이니까 관념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법의 노조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는 현실에서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나왔어요. 사실 우리 시험에 예전에 제가 본 그 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이게 남아 있습니다. 자, 담당자 볼까요? 담당자는 뭐죠? 당사자를 위해서 교섭을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자, 실제 액션을 하는 자죠. 행위를 하는 자죠. 대표적인 게 누구죠? 노동조합 대표자죠.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하고 협약 체결할 수 있다. 여러분이 노조법 29조 1항은 거의 암기하셔야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에서 노조 대표자는 교섭 권한하고 뭐까지? 협약 체결 권한까지 대표자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교섭 권한과 협약 체결 권한이 대표자한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법에서 대표자는 노조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뭘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요? 교섭하고 협약 체결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수임인, 노동조합에서 위임하는 경우 수임인도 가능하죠. 수임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1차에서 배우시는데 수임인은 제한이 없죠. 노조법 규정에 누구만 할 수 있다 이게 없어요. 수임인의 지위에 제한이 없어요. 외부의 자격사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부단체가 있으면 상부단체한테도 위임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요 판례 아시죠? 단체 교섭 권한을 위임한 노동자의 법적 지위. 요 판례가 하나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뭐요? 상부 외부의 수임인한테 교섭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 이 교섭을 위임한 노동자가 여전히 교섭 권한을 가지는지 당연히 갖는다. 요 판례 아시죠? 중경. 잘 모르시면 오늘 보시면 되고요. 요 판례 하나 중요하고 요거는 변시 모의에서 이미 시험에 나왔고요. 자, 노동자 대표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29조 1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당연히 대표자는 뭘 갖는다? 교섭하고 협약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현실에서 어떤 제도가 문제돼요? 여기 인준투표제. 요게 문제됩니다. 자, 29조 1항에서 노조 대표자한테 교섭 권한과 협약 체결 권한이 있다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가 뭐예요? 인준투표제죠.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인준투표제예요. 뭐라고요? 인준투표제. 그래서 80년대에는 노동운동이 굉장히 격화된 시대예요. 그때는 이 인준투표제 제도가 굉장히 일반화됐고 여러분이 이제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때는 합의가 된 이후에 이 총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존합제 판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죠. 어떻게 걸어요? 합의 후에 만약에 인준을 받도록 한다. 이거는 대표자의 단체 백철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형해의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합의 후에는 안 된다라는 걸 걸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 인준투표제 제도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당사자와 담당자에서 시험에 중요한 건 사실은 뭐예요? 지부분해하고 노조 대표자 인준투표제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지부분해와 관련된. 그 다음에 담당자는 노조 대표자에 관련해서 인준투표제를 브레이크 거는 거. 요게 두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 인준투표제는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틀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부가 이미 되셨다는 전제에서. 판례들이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인준투표제 관련된 판례 이렇게 나뉘어요. 자, 요게 뭐예요? 존합제 판결이죠. 인준 점포 형목. 합의 후에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무효다. 요게 존합제 판결이죠. 요거는 다 아시죠? 인준투표제 관련해 가지고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에 브레이크를 거는 인준투표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미 사용자 합의했는데 총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뭐다? 무효다. 요 존합제 판결 아시죠? 요 판례와 관련된 판례들이 여기 두 개가 소개된 게 있어요. 자, 이 판례와 관련된 이 두 개 뭐예요? 자, 이렇게 규약상 예전에는 단협상도 많았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존합제 판결은 단협에 인준투표제 규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단협에는 없고 규약에 다 있죠. 자, 이렇게 인준투표제 규정을 뒀는데 무효이죠. 그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단협을 만약에 체결했다. 자, 이렇게 무효인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해가 단협을 체결했다. 그러면 단협에 영향을 미치냐? 상관이 없죠. 왜? 무효니까 그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 유효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뭐라고요? 무효인 인준투표제 규정을 위반해가 단협을 체결했더라도 뭐라고요? 그 단협은 유효하다. 영향이 없다. 요 판례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거고요. 요거는 변시에서 가끔 나와요. 요 주제는. 단협의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중간 쟁점 정도로 시험에 요거 나옵니다. 요거 써주고 요거 단협의 효력이 유효한지 요거는 변시 모의에서 가끔씩 뭐 소쟁점 아니면 하여튼 요거를 분명히 건드려 줘야 되는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요거 단협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자, 근데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교섭을 해체하면 이 인준투표제는 뭐죠? 무효인 거죠.
자, 이거 부당노동행위냐 아니냐?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 무효인 규정, 법의 이 강행법규 위반이라 해서 무효인 것을 이유로 회피했다 해도 자, 이건 분호가 될 수 없고 또 뭐예요? 만약에 거부했다 그래서 쟁행이 나가면 쟁행위도 정당성을 상실한다. 요거지 판례죠. 요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중간 쟁점으로 가끔씩 나옵니다. 요거. 근데 실제 우리 나올 수 있는 가장 요즘에 핫한 건 요겁니다. 요거. 요겁니다. 요거. 이게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요게. 왜? 최근 판례고 최근에 이슈되는 거니까 요게. 마지막 여기 있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과 관련해서 당과 기억나세요? 당과 침해. 당결권과 조합의사 형성과정 참여권 당과 노조법 22조 헌법 33조 요거 기억하시죠? 요게 가장 이슈고 실제 최근에 변심 모의에도 나왔어요. 요거 나왔어요. 우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제고요. 그래서 요것이 시험에 나오면 이 전제는 뭐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전제는 무효인 인준투표제가 아니라 뭐죠? 요거 절차적 제한 규정. 요것을 위반한 경우라는 걸 번지수를 제대로 꽂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최근 판례는 뭐예요? 이 무효인 인준투표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절차적 제한 규정 있죠. 이것은 뭐죠? 합의 이전. 합의를 하기 전에 총회 인준을 받도록 한다든지 조합원들 의사 수렴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유효하죠. 그런데 이걸 위반했을 경우의 문제라는 거. 자, 번지수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번지수를 잘못 잡으시면 안 돼요. 자, 번지수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번지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최근 문제되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뭐라고요? 이 유효한 이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대표자가 그냥 해박차기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뭐는 인정이 안 됐어요? 성관주의 의무 위반했다는 손배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요거는 인정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왜 안 된 거예요? 위인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랑 누구는 이인관계가 없다? 개별 조합원하고 노동조합과는 직접적 인관계가 없다. 실질적 귀속 주체가 조합원인 건 맞지만 직접적 위인관계는 없다. 왜? 이 성관주의 의무 위반했다는 손배는 위인관계에 따라서 수임인이 선량 관리자로서 주임을 다해야 된다. 이건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 있죠. 그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거 있다. 이거 인정 안 된다. 근데 뭐는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는 된다. 왜? 당과를 침해하기 때문에. 자, 논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성관주의 의무 위반했다는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지만 혹시 출제자가 자,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대표자가 단협을 체결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자,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써줘야 됩니다. 그때는 간략하게 써줘야 돼요. 이거 성관주의 의무도. 근데 불법행위라고 명시를 하면 이것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나왔어요. 사실은 시험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인정된 게 중요하잖아요. 요거. 자, 오늘 첫째 시간에 배울 게 여기까지거든요. 여러분이 전체 개간을 기본적으로 학습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거고. 자, 당사자와 담당자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지부 분해 시험에 나왔고요. 쟁의 주체 정당성은 예전에 나왔지만 나올 수 있다. 담당자는 노조 대표자 29조 1항. 여기서는 이 담당자의 협약 체결 권한을 브레이크는 인준투표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넘어가면 인준투표제와 관련해 가지고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요거 나왔어요. 절차적 제한 규정 요거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이 아직 안 나고 최근 판례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겁니다. 첫째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요거. 그리고 요거는 판례는 오후에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에는 손배는 요거는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나오면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인준투표제와 관련해 써주고 요렇게 써줘야 됩니다. 요거. 요 문제가 요건 나왔다 그러면 요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답안을. 요렇게 써주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준투표제와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무효인데 절차적 제한 규정은 유효하다. 그리고 나서 요거 당과 침해이기 때문에 불법은 이렇게 답안을 써줘야 된다. 오늘 사례 연습 문제입니다. 미리 알려도 상관없죠. 여러분이 이제 보고 쓰냐 안 보고 쓰냐의 문제지. 오늘 사례 연습 문제니까 오늘 답안을 이렇게 써주도록 제가 답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쭉 흐름 속에서 써줘야 된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써줄 문제니까 공부하실 때도 주의 깊게 봐보시고, 오늘은 뭐 안 보고 써도 되는데 보고 써도 상관없어요. 일단 답안을 어떻게 써본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108페이지 펴볼게요.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 자, 108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8페이지 펴보시면 뭐가 나와요? 교섭에서 지부분의 교섭 당사 지위 바로 그냥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서브노트 이것만 실어놓은 거예요. 법인노조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여기 이 파트에서는 굳이 법인노조는 노동조합 측면에서 법인노조도 교섭 능력, 쟁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축약해서 나온 거고. 자, 근데 이게 21년 기출이죠. 자, 올해 기출이잖아요. 21년 기출. 자, 올해 기출된 거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판례는 봐야 됩니다. 왜요? 왜 봐야 돼요? 쟁의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 판례를 써먹거든요. 쟁의 능력, 교섭 능력에서 쟁의 능력 있잖아요. 그때 이 판례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자, 일단 문제점은 제가 읽어볼게요. 교섭 당사,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교섭을 행하고 그 결과로 단협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노동잡의 경우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잡 자체이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노동잡이 아니라 교섭 대표 노동잡이 교섭 당사자가 된다. 그런데 단위 노조인 초기업별 노조의 하부 조직인 지부분회 등에게 교섭 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지, 이 말은 뭐예요? 교섭 능력이 인정되는지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죠. 자, 요 문구를 그냥 쭉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흡수되면은 이건 암기할 건 아니죠. 견해 대립이 있는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요 견해 대립은 제가 조금 핵심 단어를 해서 암기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안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학설 같은 경우 이거는 그렇게까지 이슈가 안 된다면 X표 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제가 써놨지만 그냥 굳이 뭐 안 써도 될 것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나름대로 부정설이 임종희 교수님의 견해에서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오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안 보고 판례만 보고 넘어갈게요. 볼까요? 판례. 자, 판례는 노동자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권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모든 사항이 아니라 뭐예요? 당의 조직이나 조합은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1단이죠. 그래서 자립한 고유 독자로 암기하셨죠.
자립한 고유 독자로 암기를 했었죠. 자립한 고유 독자. 근데 뒤에까지 암기가 돼 있어야 되죠. 이는 지부 분해가 노조법 시행령 7조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올해 요 시행령 7조와 관련해 가지고 냈는데 이 문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엉뚱하게 답안을 쓰신 것 같은데, 기본서에는 각주에 보면 시행령 7조의 조문이 있어요. 기본서 보시면 시행령 7조를 제가 써놨어요. 설립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죠. 산별노조 하부 조직이더라도 별도로 설립신고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자, 여하튼 신고했냐 안 했냐는 상관없다. 왜? 실질을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자립한 고유 독자 7을 또 여러분 보니까 7명이라고 더 해놨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립한 고유 독자 7명. 자, 요거는 조금 익숙하게 5에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올해 시험에 났기 때문에 제가 안 볼게요, 더 이상. 근데 판례는 여러분이 언제 써먹는다? 쟁행위 주체의 정당성에서 써먹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자, 109페이지. 단체 교섭 권한을 위임한 노동자의 법적 지위. 이거 변호사 모의시험 19년에 출제됐습니다. 변호사 모의시험 19년에 출제됐습니다. 단체 교섭 권한을 위임한 노동자의 법적 지위. 요것이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변모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러분이 알아는 두셔야 되겠죠. 변모 19년에 출제됐습니다. 여기 써 있었죠. 여기서 있었잖아요. 담당자 중에서 수임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 수임인한테 맡겼는데, 그러면 위임한 노동자분 교섭 권한이 없어지는지 요 주제죠. 요거. 자, 판례는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자, 해지하면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해지 안 하고 계속 위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해지를 하면은 끝나는 건데 해지 안 하고 계속 위임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과연 노동자의 단체 교섭 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 교섭 권한과 중경이라 암계죠.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누구한테 매매 계약을 조금 대신 체결해 달라,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해요. 매매 계약 체결 업무 사무를 위임해요. 근데 내가 그때 시간이 됐어. 그러면 못 갑니까? 가서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 가서 꼭 해지합니다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본인이 바로 가버리면은 대리인은 그 옆에 있고 본인이 사인하면 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위임을 했다 그래서 내 권한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위임했더라도 뭐라고요? 위임한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권한 중복하에 경합적으로 남아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됐던 것은 무엇 때문에 문제됐냐면 그 밑에 것 때문에 문제됐어요. 단위 노동조합이 상부 단체인 연합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과연 이때도 똑같냐, 이것 때문에 문제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제3자한테 다 맡긴 게 아니라 연합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연합단체 상부단체 때 위임한 것은 이거는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급심은 달리 봤어요. 요거는 노동법상 특수한 위임이라고 봐서 이거는 이때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때 하면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안 되라고 해서 노동법상 특수한 위임으로 봐서 이때는 안 된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단위 노동자의 단체 교섭 권한은 수임자의 단체 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자, 이때도 뭐라고요? 민법상 위임의 법리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해지 안 해도 뭐다? 여전히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상부 연합단체한테 위임한 경우도 역시 똑같다. 자, 논법이 두 개입니다. 논법이 두 개예요. 첫 번째, 해지, 요걸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해지 등의 별개 의사표시가 없도록 요걸 써주셔야 됩니다. 해지하면 끝나는데 해지 안 했더라도 여전히 중경,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상부 연합단체한테 위임한 경우도 역시 똑같이 중경. 자, 요거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 19년에 나왔던 판례입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인준투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동자의 대표자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의 인준투표 총의 의결을 거쳐 단체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약 등으로 정하는 경우, 자, 이것을 인준투표제라 한다.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단협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죠. 결론은 이게 80년도에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유럽 같은 데는 합의한 후에 당연히 조합원들한테 와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고 조합원들이 찬성해야만이 단협을 체결하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80년대는 오히려 그랬어요. 근데 전원합체 판결로서 이걸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합의 이전에만 의견 수렴 절차로서 인준투표 받는 그것만 가능하지 합의 이후에는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판례를 보면 뭐예요? 잠정 합의안, 잠정이라는 표현을 막 집어넣어놨죠. 합의안 앞에다 또 잠정 합의안이라 사실상 합의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확정적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굳이 강조를 요즘 많이 하죠. 잠정 합의. 왜? 절차적 제한 규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인준투표제가 노조법 29조 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요게 첫 번째죠. 여러분이 교섭에서 첫 번째 조문 29조잖아요. 그래서 29조 1항에 뭐가 있어요? 노동자 대표자는 노동자과 조합원을 위해서 교섭하고 협약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죠. 근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이 29조 1항의 인준투표제 규정 위반되는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요게 18년 우리 시험에 기출됐습니다. 18년. 물론 우리 시험은 전합제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절차적 제한 규정이 나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때 당연히 다 써줘야 되죠. 전합제 판결도 써주고 절차적 제한 규정 둘 다 써줬어야 돼요. 문제는 절차적 제한 규정 판례가 나왔지만 18년도에 나왔을 때 당연히 전합제 판결에 대해서 써줬어야 되죠. 자, 문제점. 노조법 29조 1항에서 노동자 대표자에게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인준투표제를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노조법 29조 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견해 대립 그냥 엑스프레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써놨지만 견해 대립은 그냥 엑스프레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판례로 넘어갈게요. 판례 옆에 보면은 가로가 두 개 쳐져 있죠. 첫 번째 가로가 인준 점포 영목에서 전화제 판결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가로가 최근 판례인 절차적 제한 판례, 실질적 기속 주체 16, 13 절차적 제한과 요거죠. 두 개 판례를 쭉 연결해서 써줘야 되는데 볼까요? 자, 전원합체 판결. 노동자 대표자가 단체 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협의 내용을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합의한 후입니다. 여기서 핵심 뭐라고요?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압에 관하여 조합원 총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원 총의 의결이 인준투표제죠.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뭐다? 대표자예죠. 대표자의 단체 백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 백체결 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그래서 인준 점포 형목이죠. 점포 형목, 전면적 포괄적 제한.
그 다음에 형에 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노조법 29조 1항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것이 기본적으로 인준투표제 나오면 베이스에 까는 판례죠. 합의 후 이거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의 단체 백채울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 제한해서 형해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든다. 요 표현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인준 전포 형목.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근의 절차적 제한 사건에서는 합의 이전에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게 나왔죠. 최근 대법원은 절차적 제한 사건에서 노동자 대표자가 가지는 협약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 말은 뭐죠? 존화체 판결을 뒤집는 건 아니다. 그거 존화체 판결은 존중한다. 요 말이죠. 존화체 판결을 뒤집는 게 아니라 존화체 판결 맞아. 즉 합의 이후에는 안 돼, 이 말이죠. 근데 합의 이전에는 가능하다 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실질적 귀속 주체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실질적 귀속 주체. 자, 단협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단협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누구다? 근로자다. 자,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 결정했고, 그것은 직접적 규범적 효력으로서 직접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미치죠. 따라서 단협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돼야 하는 것이 교섭의 기본적인 요청이다. 자, 대표자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노동자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교섭을 하는 건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노동조합 의사는 누구에 의해서 형성돼야 된다고요?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형성돼야 된다는 거죠. 왜? 실질적 기속 주체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3조죠. 노조법 16조 1항 3호. 노조법 16조 1항 3호는 단협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죠. 여러분이 1차에서 단체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론을 판례가 얘기하고 있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에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이게 첫 번째죠. 교섭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 무엇을 요구하자. 요거를 먼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는 임금 10%, 그 다음에 뭘 더 무슨 복지 수당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자, 이런 식의 이 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자, 16, 13 단체 협약과 관련된 사항의 총의결 사항의 의미를 뭐라고요? 개시 전과 교섭 과정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적 제한이죠. 결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 교섭 및 단체 계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자,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 계약 체결 권한의 행사를 자,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 이것은 뭐요? 합의 이유가 아니라 합의 이전입니다. 왜? 앞에서 전화제 판결은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이유 말고 합의 이전에, 그 이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거, 이 말입니다.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거, 이건 뭐예요? 합의 이전에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그것이 단협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이 말은 뭐죠? 전화제 판결을 우리가 배척하는 건 아니다.
전면적 포괄적 제한이 아니라면, 이 말은 뭐죠? 합의 이전이라면 이 말입니다. 합의 이전이라면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와 실질적 합의를 하기 이전에 총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노조법 29조 1항이 하는 것은 노조법 29조 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죠. 실질적 귀속 주체. 두 번째 16, 13 노조법 16조 1항 3호에 대한 해석론. 세 번째가 뭐죠? 결론, 절차적 제한. 세 번째까지 해서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뒤로 112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2번 불법행위라는 손배 책임 있죠.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 불법이라는 손배 책임 있죠. 그 판례도 실적 귀속죄 16, 13 절차적 제한 요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절차적 제한 사건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가만 집어넣어줬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두 개의 판례 내용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흐름이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뒤에서 또 보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실적 귀속죄 16, 13 절차적 제한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가라고 해서 흐름이 똑같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판례를 써준다면은 뭐 다 써줄 필요 없고 어차피 뒤에서 한 번만 써줘도 상관없겠죠. 이걸 중복해서 두 개를 다 써주기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이 판례를 원문대로 다 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써줄 수가 없어요. 한 군데에서만 쓰시면 돼요. 의미만 쓰고 앞에 힘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뒤에 불법이라는 선배 책임 관련 판례에서 이걸 다 써주는 게 좀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여기에 중점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똑같이 앞에서 또 절차적 제한에서 다 써주고 또 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다시 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110페이지 검토로 가볼까요? 자,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 제가 견해 대립은 그냥 X표 쳐도 상관없다 했는데 검토는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학설은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써주면 좋지만 학설에 너무 목맬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검토 같은 것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이 교수님들한테 어필하는 측면에서는 검토는 중구난방으로 쓰지 마시고 깔끔하게 써주시면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약 체결을 총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거나 조합 대표자가 총의 의결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막연히 그 위법성을 단정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전화체 판결은 분명히 합의 후라고 했어요. 근데 규약에서 이게 합의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해서 명확지 않는 규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판례는 실제 노동조합이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따져요. 그러면 실적 합의 이전에 절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건지 합의된 이후에 이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인준투표 이걸 따집니다. 실질을. 그래서 막연히 그 위법성을 단정해서는 안 되고, 즉 총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만 됐다 해서 무조건 이거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합의 이후에만 위법하다 이런 말이죠. 그 규정이 노조 대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 합의 이르기 전에 조합원 총의 의결이나 전체 조합원의 의견 수렴자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게 도대체 합의 후인지 전인지를 따져봐라 이거예요. 판례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노조법 29조 1항에서 노조 대표자에게 협약 체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하게 제약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두 번째,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협이 체결된 경우라도 만약 협약 자체 한계를 벗어난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점.
세 번째, 합의 이전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약에 규정하여 적절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원체 판결이 타당하다 뭐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쓴다면 이걸 다 쓸 필요 없죠. 여러분이 한두 줄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문구라든지 그 한두 개만 이렇게 형광펜에 딱 칠해놓고 나는 그 한두 문장만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다 쓸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다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요게 나오면 나는 뭐 한두 문장 정도 쓰겠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잘 익히는 그런 거 한두 문장만 딱 정해놓고 그것만 쓰시기 바랍니다. 자, 110페이지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한 단협의 효력. 요게 변호사 모의시험 17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 최근에 나온 것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도 또 한 번 나왔지만 최근에 나온 것들 제가 말씀드려요. 최근에 한 5년이나 뭐 이럴 안쪽에 나왔던 걸 제가 언급해 드린 거, 그 전에 나온 것까지는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변모 17년에 요게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한 단협 효력, 이건 뭐라 그랬어요? 무효인 합의 이후에 인준을 받아라, 여기에 관련된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문제점.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하여 인준투표를 거치지 않거나 인준투표에서 부결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협의 효력에 문제가 있냐? 자, 이것도 뭐 굳이 견해 대립은 X표 치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써놨지만 뭐 굳이. 자, 판례를 바라볼게요. 제가 X표 치라 했는데 뭐 나는 꼭 쓰겠다 뭐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뭐 여러분이 나는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말리진 않는데, 제가 적정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서브노트에서도 다시 또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겠다는 건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자, 판례 볼까요? 판례는 한국 종합화학 주식회사 사건에서 노동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협의 내용을,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합의한 후죠. 자, 이 판례는 합의한 후와 관련된 케이스라는 거. 합의한 후 협약 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규약상의 대표권 제한 규정. 자, 이것은 뭐예요? 무효잖아요. 여러분이 인준 점포 형목이잖아요. 이건 무효죠. 예. 이런 무효인 규정. 근데 이것을 뭐예요? 위반해 가지고 단협을 체결했다. 즉 뭐죠? 합의한 후에 가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안 묻고 그냥 체결해 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때 단협의 효력에 영향이 있냐 없냐? 단협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상관없다는 거죠. 왜? 무효인 거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 무효인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단협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자, 검토는 읽어볼까요? 사용자와 합의한 이후 협약한 가업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그 자체가 무효다. 이 자체가 무효죠. 왜? 인준점포 영목에서 무효라 했잖아요. 따라서 이에 위반해서 만약에 대표자가 단협을 체결했더라도 단협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다만 단협의 내용이 뭐 협약자 한계를 벗어난 경우라면 그러한 내용의 단협은 무효가 될 것이다. 요 다만은 지워버리십시오. 요거는 문구가 애매하게 됐기 때문에 요거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십시오. 예. 자, 요거 다만은 지워버리십시오. 다만 이하는 지워버리시고. 자, 그러나 노조 대표자의 단체백 체결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거. 자, 지금 여기 판례는 뭐죠? 합의 이후 무효인 인준투표제 규정이고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건 유효하죠. 이러한 유효한 내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단협의 효력은 무효로 보는 게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사실 여기와 관련된 판례가 있긴 있는데 요거는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시한 건 아니에요. 판례는 하급심에서는 사실상 이 검토와 반대되는 견해로 약간 판시를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론상은 이게 맞으니까 제가 그냥 요것만 써놨어요. 요것만. 자, 요거는 판례 입장은 아니고 요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자, 네 번째,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회피 혜택. 여기 또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무효인 인준투표제 규정 위반과 관련된 무효인 인준투표제 규정과 관련된 내용이라 했어요. 자, 문제점.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사용자 측이 단체교섭을 회피 또는 해태하는 경우 그것이 노조법 81조 3호 1항 3호죠. 조문이 개정돼서 1항이 들어갔죠. 1항 3호죠. 1항 3호의 부당노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 행위에 대항하여 노조 측이 쟁의행위로 나간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결론은 뭐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고 쟁의행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판례는 인준투표제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그 단협안을 받아들이기 거부해서 단체교섭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다. 자, 합의를 했더라도 총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무효인 인준투표제 규정이잖아요. 합의 후잖아요. 합의 후. 그래서 무효인 인준투표제 규정을 만약에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합의했더라도 그 교섭의 성과가 nothing, 무로 돼버릴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 측이 이로 인해 교섭을 회피했다는 것을 뭐하기 어렵다? 비난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조법 81조 1항 3호의 분호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대항해서 쟁행이 나갔다면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 판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검토 한번 읽어볼까요?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 측과의 교섭을 통해 단체별 간에 합의한 후에 노동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단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인준투표제 규정은 무효이다. 자, 합의 후는 무효죠. 따라서 노동조합 측이 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협의 내용을 합의한 후에 다시 협약 간의 가압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만 단협안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명백히 만약에 했다면, 자, 이것은 명백히 노조법 29조 1항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노조법 81조 1항 3호의 부당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 사실 뭐 풀어 쓴 거죠. 큰 의미는 없죠. 자, 어찌됐든 간에 시험에는 뭐 이 판례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해서 여러분이 그냥 쭉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중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마지막 판례 112페이지 판례입니다. 여기는 오늘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별표 쳐진 거 있죠. 불법에 관한 선배책. 요 판례는 오후에도 또 한 번 할 거고, 그때도 쓰기까지 해볼 건데, 그 다음에 사례 문제도 이걸 냈다 그랬어요. 요거는 복습할 때도 꼭, 요거는 좀 완벽하게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요 판례만큼은.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만들어 써도 되는데, 요 판례만큼은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하는 요게 중요합니다. 자, 노조 대표자의 손배 책임 인정 여부. 자, 여기는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이 혼자 책 보면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지만, 이게 뭐라고요? 절차적 제한과 관련된 규약을 위반한 케이스라 했어요. 즉, 유효한 총회 인준 규정, 이것을 위반한 경우라 했어요. 5번은 뭐라고요? 무효인 인준투표제 규정이 위반한 게 아니라, 자, 3번과 4번은 뭐예요? 무효인 인준투표제 규정과 위반한 케이스고, 5번은 뭐예요? 절차적 제한, 즉 유효한 총회 인준 규정에 위반해서 대표자가 단협을 체결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자한테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이 케이스라 했어요. 물론
노동자한테도 손배 책임을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대표자에게 손배 책임을 물는 문제만 나올 거예요. 자, 5번의 번지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유효한 절차적 제한 규정에 위반해서 대표자가 단협을 체결했을 때 그 대표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읽으시면 안 되고 양가로 1번은 성관주의 의무 위반했던 손배 책임 인정 안 된다. 결론. 사실 이건 결론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위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결과만 아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자, 볼까요? 노조 대표자가 규약이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근로 조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단협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 여기서 말하는 노조 대표자가 규약이 정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합의 이전에 총회 의견을 수렴해라. 조합원들 의견을 수렴해 요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에요. 절차적 제한 규정 위반인 거예요. 이걸 위반해서 단협을 체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뭘로 소송했다고요? 성관주의 의무 위반했다는 손배 책임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민사 소송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내가 A에 근거해서 청구하냐, B에 대해서 청구하냐. 자, 판사는 청구한 그 근거에 대해서만 판단하지. 이거 아니고 저걸로 해줄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판사가 A라고 주장해서 청구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걸로 하면 안 돼. B로 할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성관주의 의무 위반했다는 손배 책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만 판단하지. 야 불법행위를 한번 가봐.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패소한 거예요. 볼까요? 단협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근로자이고 노동자 대표자는 단협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 해도 자 뒤에가 중요하죠. 노동자 대표자는 누구의 위임이에요? 노동조합의 위임입니다. 노동조합이 위임한 거예요. 여러분 개별법 제일 앞에서 뭘 배워요? 임원의 근로자성 배우죠. 임원의 근로자성 배우잖아요. 그때 임원은 회사랑 뭐예요? 유인관계에 있다. 이거 배우시죠.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위임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한다. 자, 선관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 노동조합에게 있다.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한다 볼 수 없다. 자, 이거는 중요한 판례가이기 때문에 이대로 쓸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결과만 아시면 돼요. 뭐라고요? 위임관계는 누구와 위임관계다? 노동조합과 위임관계. 개별 조합과 위임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선관주의 의무에 따른 주의 의무 부담한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부담한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 없다. 여러분이 어떻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나오더라도 나올 가능성 낮지만 결과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이 문구를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를 무조건 막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건 이해만 하시고 되고 요거는 그냥 뭐라고요? 결론 대표자는 누구와 이인관계가 있다? 노동조합과 이인관계가 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만약에 손배 청구했다? 가능하겠죠.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개별 조합원들이 손배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니들과 대표자는 직접적 이인관계 없어. 이인관계 없는데 어떻게 선관주의 의무가 있어? 손배 책임 불인정. 이렇게 끝난 사건이고 요거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요것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느냐 하면은 요거를 써줘야 될 뿐이지 요게 독자적으로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과만 하시라. 중요한 건 뭐다? 불법행위 손배 책임 이게 중요하다. 변호사 모의시험 20년에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 모의시험 20년에 이거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인준투표제와 관련해 가지고 18년에 나왔지만 연결해서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모의시험 20년에 나왔고 최근 판례에 속하기 때문에 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 번 볼 겁니다. 책 보고요, PPT도 보고요, 오후에 최근 상기년 판례도 요게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판례 쓰기 또 한 번 해보고 사례까지 오늘 한 5-6번 볼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충분히 익히도록. 다시 한번 봐볼까요? 불법행위는 선배 책임, 실질적 기속죄 16, 13, 절차적 제한 단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앞에서 절차적 제한 사건에서 실질적 기속죄 16, 13, 절차적 제한 여기까지가 우리 앞에 절차적 제한 사건에서 봤던 거고, 여기는 단가만 포함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KT 노동조합 사건에서 대법원은 첫 번째가 뭐죠? 실질적 귀속 주체. 한편이라는 것은 뭐 빼시고, 단협은 노동조합의 개개조합원의 근로조건, 자, 이것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실질적 귀속 주체가 근로자다. 이게 첫 번째죠.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근로조건에 대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단협의 실질적 귀속 주체는 누구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근로자다. 이거죠. 그래서 요 표현, 단협은 노동조합 의사의 기초에서 체결돼야 되지만 그 노동조합 의사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조합원들이 관여해서 형성된 이 말이죠. 왜? 위임인은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이 대표자한테 위임한 거지만, 그럼 노동조합의 의사의 기초에서 이 수임인인 이 대표자가 체결해야 되지만 그 노동조합의 의사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 조합원들이 관여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말이에요. 왜?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근로자,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뭘 언급한다고요? 16, 13, 노조법 16조 1항 3을 언급한다고요. 16, 13, 요거를 16, 13을 암기하세요. 노조법 16조 1항 3호를 언급한다. 노조법 16조 1항 3호에서 뭐를 얘기했어요? 단체배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죠. 1차에서 배우시잖아요. 그 의미가 뭐라 했어요? 개시 전과 교섭 과정 두 가지로 나눈다 했죠. 이 의미를 개시 전, 교섭 개시 전과 교섭 과정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두 번째, 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뒤에가 뭐 더 있는데 우리 앞에서는 좀 더 있었죠. 뭐 상관없고요. 자, 세 번째, 절차적 제한. 그리하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 교섭 및 단체백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의 내부 절차를 거치하는 등, 뭐 앞에 건 빼도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거, 요것만 써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앞에 거 안 써도 상관없잖아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 협약 체결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 그것이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이상 허용된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실질적 귀속 주체 16, 13, 그 다음에 절차적 제한 세 가지 카테고리. 그 다음 실질적 귀속 주체는 뭐죠? 규범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 귀속 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조합의사의 기초에서 체결해야 되지만 그 조합의사는 누가 형성해야 된다? 조합원들이 관여해서 형성해야 된다. 요게 두 번째, 16조 1항 3호에서 단협에 관한 사항을 총의 의결사항으로 정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한다? 개시 전과 과정. 개시 전에 교섭안을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교섭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교섭안을 마련하고, 그다음 과정에서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 따라서 대표자의 단체 백철 권한 행사를 절차를 제한하는 것은 뭐만 아니면, 대표자의 단체 백철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만 아니면 허용된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시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뭐 그대로 100%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입으로 구술했죠.
요거 정도 여러분이 계속 문구 하나 안 틀리고 쓰겠다는 거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큰 카테고리 잡고 다시 그 안에서 다시 핵심 포인트 잡고 다시 문장을 구성하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세요. 마지막 단과 들어갑니다. 요거는 빼면 안 되죠. 왜? 불법행위면 무슨 권리를 침해했냐 이게 나가야 되잖아요. 단과를 침해했다. 뭐와 뭐? 단결권과 조합의사 형성 과정 참여권 이 두 가지를 빼시면 안 됩니다.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와 같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 단협을 체결하였고, 자, 그 단협 효력이 조합원들에게 미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과 법률에 보이도록 뭐와 무엇을 침해한다. 두 개는 꼭 써야 되죠. 뭐요? 헌법 33조 1항의 단결권. 두 번째 노조법 22조 암기하라 했죠. 노조법 22조. 노동조합 의사 형성 과정 참여권. 이렇게 조합원들의 의사를 통해서 조합 의사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걸 침해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자, 여기까지. 큰 카테고리 실질적 기속죄 16, 13 절차적 제한과 단과 침해 여기 네 가지 카테고리를 떠올리면서 구체적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오늘 이걸 계속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하다 보면 조금 여러분 익숙해질 겁니다. 한 5, 6번 반복할 거니까 자, 오늘 수업에서 했던 거 간단하게만 보고 오후에 구체적으로 조금 쓰는 것은 할게요. 자, 지부분의 교섭 능력 자립한 고유 독자, 자립한 고유 독자고 시행령 7조까지. 요거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것이 나오지 않고 쟁행이 주체의 정당성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판례다. 그래서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이 말은 뭐죠? 단체성이 있는 경우죠. 단체성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죠? 고유한 사항, 고유한 독자에서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 7조에 따라서 설립신고했는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까지. 자, 넘겨볼게요. 이건 뭐예요? 교섭 권한을 위임한 노동자의 법적 지위. 여전히 교섭할 수 있다 그랬죠. 중경. 위임했더라도 뭐라고요? 해지를 안 해도 요걸 기억하라 했죠. 해지 등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뭐죠? 여전히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 요거. 근데 포인트 이거죠. 밑에. 상부단체, 연합단체 위임한 경우도 똑같냐? 똑같다. 이게 결론이죠. 똑같다. 중경 똑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뭐죠? 전화책 판결 인준 점포 형목이죠. 합의 후가 중요하겠죠. 합의한 후에 총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는 인준 점포 형목.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해서 형해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20조, 29조 1항 취지에 위반된다. 2018년에 기출됐고요. 그 다음에 이 절차적 제한 사건, 실적 기속 주체 16, 13 절차적 제한과 요게 똑같이 어디에 나와요? 불법행위라는 손배 책임. 요걸 위반했을 때,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여기까지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뭔만 더 플러스했어요? 단가만 플러스했죠. 단결권과 조합의사 형성과 참여권 침해 요것만 포함됐죠. 그래서 실적 귀속 주체 16, 13 그다음에 절차적 제한 여기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인준투표제 규정 위반한 단협의 효력 뭐죠? 이 인준투표제는 무효인 인준투표제라 했고 이때는 영향이 없다 그랬죠. 결과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위반한 단협의 효력 제목이 잘못됐네요. 이거는 뭐죠?
교섭을 회피했다는 것을 비난하기 어렵다. 요 제목이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손배 책임.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손배 책임 뭐예요? 절차적 제한 규정, 유효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죠. 성관주의 위반했던 손배 책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유인관계를 따져라. 유인관계는 누구와 누구만 있다? 노동조합과 대표자 간에만 있지 개별 조합원과 직접적인 유인관계 없기 때문에 성관주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손배 책임 불인정. 자, 오늘 이 시간에 요거는 오후에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원래 지금 법조문 그대로 다 실어놨어요. 아니, 그 판례 내용을 실어놨는데 판례는 먼저 조문을 먼저 써줘요. 근데 여러분은 뭐 이거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왜? 뒤에 마지막에 단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33조 1항하고 22조를 그대로 판례에서 써줍니다. 22조 뭐죠? 노동자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자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을 판례가 먼저 써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 귀속 주체에 나오죠. 실질적 귀속 주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 귀속 주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누구다? 조합원이다. 근로자다. 따라서 누가 조합원들이 관여해서 형성한 노동자의 의사 이것에 기초해서 단협을 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16조 1항 3호는 개시 전, 그 다음에 교섭 과정 두 가지. 개시 전, 교섭 과정. 총회 의결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죠? 절차적 제한이 가능하다. 대표자의 절차적 제한하는 것은 뭐만 아니면 점포만 아니면 가능하다. 결론 단결권, 노동자 우수행성과의 참여권 침해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까지. 자, 이 시간에 배운 판례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자, 오후에는 요 판례를 조금 더 꼼꼼하게 중요한 판례만 한번 써보는 거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중요한 판례는 좀 꼼꼼하게 써보는 거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고요.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